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저승딸을 만난 이승의 부모. 옛날 중국 회양 땅에서 안씨 부부가 늙음하게 딸을 하나 두었는데 슬기롭고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혜이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혜이는 부모의 기대대로 총명하고 영리한 모습을 보였기에 부모는 아이를 서당에 넣어 글을 배우게 했습니다. 글 공부가 참 재미있어요. 서당에서 홍일점이었던 혜이는 여러 사내 아이 중에서 소년상과 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상 역시 책을 좋아했으므로 공통점을 통해 둘은 소꿉동무에서 차차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이 집안 형편 때문에 서당을 그만두게 됐고 혜이는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세월은 금방 흘러 혜이 나이 18이 되자 부모는 혼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혜이는 죽어도 결혼하지 않겠다면서 왕당히 버티었습니다. 부모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했고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혜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이가 아니하면 저는 혼자 살겠어요. 어머니가 남몰래 알아보니 상의 집안은 너무 가난하여 혼사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혜이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 일을 의논했고 부부는 딸 혜이의 뜻을 받아들여 상의 집에 정식으로 매파를 보내 혼례를 성사시켰습니다. 상의 집이 너무 가난하므로 대릴 사위로 삼아 한 집에서 살게 됐고 둘은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풋사랑의 달콤함, 꿀같은 신혼에 둘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혜이 부모는 비록 가난하나 잘된 혼사라고 생각하며 딸 부부의 백년애로를 기원했습니다. 그 무렵 도적들이 금성 땅에서 군사를 일으켜 승승장구하여 회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반란군 중 우두머리인 김장군은 닥치는 대로 재물을 빼앗아 악명을 떨쳤습니다. 김장군은 여러 집을 약탈하다가 아름다운 혜이를 발견하고는 즉시 납치했습니다. 남편 상은 반란군 발에 짓밟힌 채 끌려가는 혜이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난리가 다소 진정된 후 상은 괴나리 보찜을 걸머쥐고 아내의 행방을 더듬어 찾고자 김장군이 주둔해 있다는 호서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벌이 없었습니다. 상은 다시 수소문에서 길을 떠났고 여러 해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안풍에서 김장군 군대를 발견했습니다. 상은 영문의 수문장에게 혜희와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어떤 관계냐는 수문장의 질문에 상은 순간 재치를 발휘해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문장은 혜이가 김장군의 부인이라면서 말투를 달리해 공손하게 상을 대했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혜이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문장이 의심할까봐 붙잡았던 몸을 이내놓고 다시 얼굴을 바라보니 혜이는 한층 성숙한 몸매를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혜이가 김장군 품에 있다는 사실에 상의 가슴은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혜이는 괴로워하는 상의 기색을 알아챘지만 동시에 수문장의 감시 눈길을 의식했기에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오랜 걸음에 지치셨을 텐데 좀 쉬셔야지요. 혜이는 오빠가 머물방을 마련하라고 군졸에게 지시했습니다. 혜이는 김장군을 찾아가 헤어진 오빠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장군은 혜이와 함께 상이 머무는 방으로 찾아와서 반갑다며 편히 쉬라고 말한 후 돌아갔습니다. 가짜 오누이는 그제서야 와락 껴안고 뜨거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상은 아내의 옷을 벗기려 했지만 혜이는 그것만은 안 된다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들키면 죽음을 면치 못함을 알기에 둘은 욕망을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인은 가끔 상의 방을 찾아왔지만 항상 호응과 입맞춤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상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묻자 혜인은 기회를 보고 있다며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 말했습니다. 혜이가 김장군 품에 안긴 모습이 계속 떠오르자 상은 급기야 울화가 치민 나머지 드러누웠고 높은 열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절망하여 대성통곡한 뒤 마음을 추스르고 김장군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남매이니 제가 죽으면 도고산 오빠 곁에 묻어주세요. 김장군은 먼 훗날 일로 생각하여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상심이 너무 컸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혜이 역시 죽었습니다. 김장군은 약속대로 아내의 시신을 도고산 중턱 오빠 무덤 옆에 안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어느 날 혜이 부모 집에서 살던 하인이 장사하고자 안풍 땅을 밟았습니다. 상인이 저녁에 도고산 밑을 지나가다 큰 기와집을 발견하고 멋지다고 감탄할 때 젊은 여자가 나오더니 예전 하인을 알아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상인은 한때 상전으로 모셨던 혜이를 보더니 아시아니냐며 크게 놀랐습니다. 이어 남편 상까지 밖으로 나오자 상인은 부부가 의좋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기뻐했습니다. 혜이는 김장군이 이곳에 살게 해주었다고 설명해 주면서 집에 전달해 달라면서 편지 한 장을 상인에게 주었습니다. 상인은 그 편지를 들고 혜이 부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혜이 부모는 죽었으리라고 여겼던 딸 부부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모는 그날 즉시 출발하여 도고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막상 도고산에 도착해 보니 기와집은 없었고 그 자리에 무덤 2개만 나란히 있었습니다. 부모는 무덤을 바라보며 너희의 영혼이 있거든 부디 우리 늙은이 앞에 현신해달라 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그날 자정 무렵 딸과 사위가 나타나서는 울면서 긴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뼈라도 수습해 가겠다고 했으나 혜이는 그대로 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는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